12월 초하루 음력으로 12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가면 음력으로도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이제 연세도 들고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통일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한 해를 살았지 않았는가. 이제 다가온 해는 또 한 살 더 추가돼 가지고 그만큼 또 작년과 지나간 해와 새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세월이 1년 더 갔기 때문에 부자유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상관이 없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해가 가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올 한 해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를 잘 맞이해서 건강하게 새해에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하루 날은 축원도 많고 그리고 의식도 길고 해서 법문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좀 바쁩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 오늘은 주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꽁꽁 언 땅에 두엄을 놓고, 두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퇴비 걸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엄을 놓고 밭을 갈고 봄이 오기 훨씬 전부터 씨 뿌리기를 위한 준비는 시작된다. 그뿐 아니다. 입시나 취업, 하다못해 한 끼의 식사나 잠깐의 외출마저도 준비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보면 사람 사는 일 자체가 크고 작은 준비의 연속인 듯 싶다. 실제 우리는 뭘 한 가지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죠. 젊었을 때는 또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연세가 들면은 들수록 어떤 분 한 가지 하려면은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늘 이렇게 알차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주제에서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이든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준비는 다르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 그들은 그 준비 과정을 즐기는 자들이다. 하루에 10시간 넘는다고 하는 음악가들의 연습 시간, 가수들, 또 작곡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음악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곡이 있으면 그 곡을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많은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 앞에 가가지고 연주를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가끔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순례 때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보면은 옛날에는 가사가 다 기억이 났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면 가사를 적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든지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그런 준비도 없이 노래 부르다는 중간에 가사가 잊어버리니까 끝까지 부르지를 못하지요. 그 노래 한 곡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대중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준비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법회 때 법문을 하려면 법문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벌써 한 30년 이상을 이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 법문 주제도 제 컴퓨터 속에는 엄청 많습니다. 몇백 개 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법회에 따라서 다 주제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또 시기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져야 되고요. 대중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 정초, 음력, 양력, 정초에는 법회가 많잖아요. 제가 하는 법회가 이제 하루에 한 달에 네다섯 번이 돼야 되니까 법회하고 돌아서면 바로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법문 시간.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원회의 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법문 시간이 기냐고. 사람이 치료에 죽겠고 오금이 저리는데 그렇게 법문을 길게 하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법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벌써 1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 속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꼭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소질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이죠. 하루에 10시간이 넘는다고 하는 음악가들의 연습 시간, 또 1초를 단축하기 위해 또 하나의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쉬지 않는 운동선수들,
어느 한 분야 준비 없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하고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분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것이죠. 출근하려면 출근 준비를 해야지. 잠자려면 잠잘 준비를 해야지.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맞이하려면 그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입니다. 준비, 이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만이 어떠한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준비 없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하고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그룹 회장은 지금이 가장 위기라고 했다. 가장 그 세계적인 기업인 그 그룹의 회장이 역대로 최고의 많은 수익을 난 그 뒤에 바로 그 뒤 그 수익을 내고 난 돌아서면은 그 돌아선 그 자리가 가장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상일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하고 또 다른 정상을 올라가려면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은 가장 정상에 섰을 때 가장 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정상의 그 수준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은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그룹 회장은 지금이 가장 위기라고 했다. 기업만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자신이 성취한 정상의 자리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 그렇게 그들의 준비는 계속된다. 그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다. 자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완결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건강하려면은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 하고 생각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생각도 맑고 청정하게 가져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돼요. 우리들은 밥이 하루에 3끼 먹지 않아요? 하루 3끼를 걸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루에 3끼, 적든 많든 하루에 3끼를 먹어줘야 위장이 이 질서를 잘 받아들여요. 먹다 안 먹다 이렇게 되면은 위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자기의 그 어떤 질서를 잘 못 찾기 때문에 이 장이 어디 새벽에 이제 저기 위산을 과다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쓰리죠. 밥을 먹다 안 먹다 또 많이 먹다 적게 먹다 이러면은 위장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장을 위해서라도 제 시간에 밥을 잘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 제 양을 꾸준히 지켜줘야 돼요. 젊었을 때는 밥을 많이 먹다가 연세가 많이 들으면은 밥 양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그 양을 계속 잘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육체적 건강을 이게 어제 제가 어느 31살 먹은 아가씨가 찾아와서 자기 언니가 아프다고 자기가 머리 아파 죽겠다고 자기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그 언니가 아픈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치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지. 근데 내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언니는 다이어트 병이 걸렸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계속 밥을 안 먹고 또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밥맛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몸이 습관이 밥을 잘 먹는 습관이 아니라 거부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살 빠지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에 견디지 못하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매일 술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그 술에 의해서 해롱해롱하는 그런 생각에 취해가지고 이 기력이 떨어진 그런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제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술 기운에 의해서. 그러면 더더욱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다운되니까 이제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술 마시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제 뭐가 보여요. 그래서 뭐 귀신이 보인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이래 해가지고 더더욱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찾아온 아가씨는 아주 통통해가지고 그 다이어트 하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래 제가 어제 그렇지 엄마 말 듣다가는 죽는다. 기도하고 무조건 교회 나가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 죽이는 엄마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질서가 정연하게 잘 삶을 살아줘야 되는 밥 먹을 때 먹고 또 체력은 먹어서 그 보충 복구를 하고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제 병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살면은 정신적, 육체적 모든 삶이 다 다운돼 가지고 병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밥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체력이 보충이 되고 정신력, 의지력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성취한 정상의 자리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다. 그렇게 그들의 준비는 계속된다.
그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다. 자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완결시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길이 무섭게 타올라도 끄는 방법이 있고 물결이 하늘을 뒤덮어도 막는 방법이 있다. 화는 위험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편안할 때 있으며 복은 경사 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할 때 복이 있는 것이다. 어려움을 닥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그때 어려움을 닥쳐서 노력할 때 그때 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편안해 가지고 복이 생길 때 그때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어려운 것을 준비해서 극복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복이 생기는 것이다. 준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위기가 있으면 대처하는 방법도 있기 마련이다. 그 앞에 얘기는 누가 했냐면은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선시대 때 유생이었는데 그 단종을 폐위시켜 가지고 저 영월에로 보내버리는 그 누구죠? 그 왕이 세조대왕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엄청 이 뭐라 할까요? 인재였어요. 조선의 그 최고의 인재였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에이 이 세상 참 더럽다 하고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중사에서 이제 그 북한산 중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단종 폐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제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해가지고 저 부여 무량사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머리는 중사에서 깎고 그 무량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길이 무섭게 타올라도 끄는 방법이 있고 물결이 하늘을 덮어도 막는 방법이 있다. 화는 위험할 때 있는 것이 아니고 편안할 때 이제 방심하고 있을 때 화가 있게 되고 복은 경사 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할 때 이때 복이 생긴다 그랬어요. 위기가 있으면 대처하는 방법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이다. 옛 선인도 방심하고 안주하기 쉬운 편안할 때를 더 경계를 했다.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에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지 말고 다음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죠. 마치 수행자가 늘 수행의 일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수행을 하듯이 준비를 해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일반적인 이 세속적인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젊었을 때는 젊음의 열기로 어떠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이에는 이제 그 나이가 많았을 때 육체적, 정신적 힘이 많이 빠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예상하고 따라서 노년층 인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덕고 노인의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빈곤과 병마 그리고 외로움
어느 특정한 사람의 노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 문제예요. 일반적인 노년의 모습이다. 경제적인 대책은 기본이고 3, 40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인도 힌두교 전통은 삶을 4단계로 나눈다 한다. 그중 마지막 단계인 임석이가 있다. 생의 의무를 다 마친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50대 중반쯤, 요즘은 퇴직이 무슨 50대 중반뿐만 아니라 50대 초반에도 퇴직을 하고 언제 상황에 따라서 퇴직을 하잖아요. 어떤 공무원들은 60 초반에 60대 이렇게 퇴직을 하지만 일반 회사원들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퇴직을 한단 말이죠. 그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 나이가 많다고 어떤 일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놀고 있는데 그런 나이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단순 노동 정도뿐이겠죠. 어쨌든 그거든 무엇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100세까지 살아나고 하려면 60대만 해도 40년 살아야 되는 것이죠. 100세까지 살려면. 40년간 어떻게 살 것인가로 하는 것을 이미 40, 50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60대 퇴직을 하고 나서는 그 40, 50대 준비한 그거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할 일이 없고 일도 주어지지 않고 또 몸은 이제 60, 70, 80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력이 없어지지. 그러니 모든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오는 것이죠. 힘에 벅찬 것이죠. 이제 젊었을 때는 애를 낳고 애를 기르고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살림 내서 이렇게 살도록 했으니까 이제 늙어서는 이제 애들 덕을 보겠다. 애들 보살핌을 받고 조용하게 이제 여생을 보내야지 또는 여행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때 가보면은 그렇게 되나요?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할 수 있는 기력도 없지, 돈도 없지, 누가 여행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면 계속 집에서 앉아서 체력만 소진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병들고. 이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요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얘기가 뻔하죠. 내가 자식 새끼한테 돈 주지 마라. 다 자기가 젊었을 때 벌었으면은 자식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했으면 네 알아서 살아라 해야지. 자식이 집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해가지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요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울 거예요. 부모에게 귀찮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 부모라고 정성껏 해서 이렇게 모시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요즘 세태가 그래요.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인도는 힌두교 전통은
삶을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중 마지막 단계인 임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면 생의 의무를 다 마친 50대 중반부터 숲에 머물면서 명상 수행을 한다 그래요. 부처님 제세시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출가를 했다고 그랬죠. 출가가 꼭 불교 부처님의 불교 단체로 출가한 것만이 출가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어떤 신앙단체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숲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그 출가를 임석이라 해가지고 그때 그 시기에는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출가자들은 전부 다 탁발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탁발을 하루 3끼 할 수 없으니까 하루 한 번만 가서 탁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씩 하루 한 번 밥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저 동남아 쪽에서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게 3끼를 다 탁발을 해서 먹으면 하루 종일 탁발을 하다가 이제 하루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탁발을 하면은 그건 점심 때 점심 공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도 간단하게 뭔가 마실 것으로 끝내고 그리고 오후 저녁도 그렇게 간단한 음료수로 끝내고 그 다음 아침에 가가지고 탁발에 점심을 먹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다 이제 50 중반이 넘었고 50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0대 전후에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뭐 바쁘죠. 자식이 애 낳으면 애 가서 봐줘야지, 집 봐줘야지. 또 살다 보면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세월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6, 70, 80대 가가지고는 체력이 다 떨어지지 그 할 일이 할 수가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이에요. 요즘은 이제 복지 제도가 국가에 많이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더 돈도 나오고 어떤 시설에 가가지고 또 케어도 받을 수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근데 70대, 80대 가가지고 케어만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케어만 받고 산다는 것이. 그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80대까지 다른 사람의 케어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늦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태반일 거겠죠. 뭘 준비하느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뭘 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TV 프레에서 은퇴 후 산골로 내려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오솔길에 매일 나무를 심는 90대 건강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체조를 하고 그러니까 90대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그렇게 시골로 가서 사는 것이죠. 할머니 대신 5일장에도 다녀오고 나이 어린 그 마을 젊은 사람들을 찾아 마실도 가고 청바지 차림의 할아버지의 일상은 활기차다.
잘 가꿔진 사철 꽃들이 피고 지는 정원 속에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을 외로운 소외의 그늘에서 활기찬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도전에서도 인생에서도 승리한다. 지금 나는 인생의 참된 결실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요.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다 뭐 시골로 내려가서 요즘은 뭐 나이가 많고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은 시골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도시 주변에서 살든지 도시 중심에서 살아야 병원 가까운 데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그 건강을 유지해 가지고 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준비를 하려면은 50대부터 준비를 건강을 50대부터 관리를 하고 또 재정도 50대부터 저축을 하고 그 계획도 50대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이제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준비 없이면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좋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부동산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모르지만 돈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따로 얘기를 하고 그래봐야 또 여러분들 빨리 안 끝낸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정리하고요.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다들 하실 겁니다. 그걸 미리서 하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한테 내줘버리고 빈털터리로 살면은 요즘 자식들은 그렇게 옛날 자식들처럼 그렇게 부모를 잘 이렇게 걱정 없이 모시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살기가 더 바빠가지고 준비를 합시다. 죽을 준비를 하든지 뭐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네, 감사합니다.